네, 2020년 11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우리보다 하루가 늦으니까 뭐 내일 저녁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1차적인 결과는 국정원 국정감사는 여야가 합의한 것만 발표하니까 북한 통지문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서로 합의가 안 됐을 테니까 발표되는 게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서 서훈 안보실장이 나오는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추미애의 끝은 어디일까입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항용 유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용.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를 한다. 가장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쁜 것만 있으니까 여한이 많다, 그런 얘기죠. 좋은 거는 올라가고 있는 용입니다. 그럼 계속 승천하는 용이, 비룡이 제일 좋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항용은 좋을 게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열심히 해갖고 일을 좀 망친 게 몇 개 있어요. 저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야 열심히 하지 마, 잘해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잘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다릅니다. 마구 덤비면요 오히려 일을 자기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나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방향성 놓치고 또 어떤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그냥 엉망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탄핵이 됐었죠. 그 탄핵이 추미애 당시 여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 때문에 일어났죠. 그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던 것도 추미애 의원 때문에 일어났었죠.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변화가 온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대전에 있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격려 방문했죠. 그리고 오늘 11월 3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을 방문해서 새로 부장검사에 임명된 31명의 부장검사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법무연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좌천돼서 아주 가 있는 곳인데, 한동훈 검사장은 저희 이동재 채널A 기자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검언유착을 만들었다고 이 정권에서 몰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동재 기자는 구속이 됐었고 한 검사장은 구속을 피했죠.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검언유착, 검언공작은 이 정권 세력과 또 다른 언론이 했었죠. 오히려 이동재 기자는 이 정부 실세가 신라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유시민 씨하고 그걸 추적했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정당한 취재를 한 기자였는데 거꾸로 검언유착으로 덮어씌워버렸죠. 네. 윤석열 총장은 바람직한 부장검사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뭐 밖으로 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은요, 후배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담대한 검사가 되도록 지도해달라. 부장검사들이 누굽니까? 한 대여섯 명의 평검사를 이끌고 일선에서 수사하는, 군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중대장이라 그럴까요? 초급 지휘관이잖아요. 소위 중위는 지휘자고 분대장하고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수사는 부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러 평검사를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권력자 문제 나오면 주춤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좌고면하지 말고 소식껏 나가라. 법대로 해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 검사들이 이렇게 쭈삣쭈삣거리지 않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런 검사가 되도록 지도하라. 바른 말이죠. 저희도 이제 편집장 같은 거 할 때 기자들이 눈치 보고 뭐 그거 취재 안 돼요 그러고 팩트만 보고 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기자가 뭘 고민하느냐. 팩트만 보고 가라. 팩트만 완벽해라. 그런 주문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검찰개혁을 왜 합니까? 형사법을 집행하는데, 검사들은 형법 개통을 집행하는데 공정과 평등을 하면 그거면 되는 거죠.
누구라고 봐주고 그게 검찰 개혁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라. 그걸 보장하라 이거예요. 부장들은.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은 검찰은 사회적 약자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의 비리를 봤을 때 눈치 보지 말고 진돗개처럼 붙잡고 딱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만 보호하는 건 그거는 복지를 하는 차원이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추 장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건 언론이 해석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그냥 부장검 사들한테 제대로 당부한 겁니다. 이러한 언론의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임기를 완수하고 퇴임 후 국민을 위한 봉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는 퇴임 후 정계 진출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추 장관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뭐 퇴임 후 국민을 위한 봉사가 꼭 정치밖에 없나요? 사회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답지를 했습니다. 하나의 국민적 반응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참 좀 너무 이렇게 좁쌀 같아서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라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죠. 아니 윤 총장이 한 말을 쭉 보게 되면 부장검 선들한테 당부할 수 있는 말이고 검찰의 중립을 훼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구했잖아요. 공정과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추미애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겠지. 아 이거 참 문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옵티머스 자산 운영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감찰 지시 이후 다시 직격탄을 이렇게 날려버릴 겁니다. 그 윤 총장이 이제 법무연수원 간 거는 지난 2월까지 검찰청을 순회했던 거를 8개월 만에 다시 재개한 겁니다. 네. 검찰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이건 언론의 해석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총장이 자기 부하들을 둘러보는 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 만한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추윤 대전이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정치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지금 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자기네 검사들 내부 통신망에 띄웠는데 거기 댓글이 막 늘어나고 있죠. 직접 자기 이름을 공개하면서 검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하면 안 되죠. 전교조나 전공론화 하는 짓이죠. 하면 안 되는데 하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검사들을 항명한다고 보고 항명한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도 늘고 있어요. 최재만 검사를 지지한다는 실명 댓글은 11월 3일 오후 4시 현재 302건이 댓글이 달렸는데 항명검사한테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 동의자는 5시 현재 4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러면 추 장관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추 장관은 청와대 청원과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검사들이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거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검사들의 내부 비판에 날을 세웠거든요. 근데 항명하는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국민청원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여유를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비판과 우려라고 이렇게 좀 두둔을 했고 검사들의 댓글은 그냥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그런 아전인수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추 장관의 그릇입니다. 그와 별도로 윤 장관은 다음 주에도 법무연수원 찾아가 이제 검찰은 조금 이제 체계가 다르죠. 보통은 부장 밑에 차장이 있는데 검찰은 부장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 검사 위에 검사장이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차장 검사 된 1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 장관이
좀 뭐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11월 2일 날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SNS 중독자들은 시간 분초를 다툰다. 국가 원수 중 SNS를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지 않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다. 네, 대놓고 얘기했네요. 충분히 수기해서 올리는 SNS 게시물은 몰라도 추 장관의 이번 건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씨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 참 창피하죠. 그죠? 자기네가 했던 걸 뒤집었으니까. 당원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 없다. 지금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탐욕의 정치가 이러지. 예, 어디 갈망이 들어있어서 그걸 결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네. 견문발검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모기 잡으려면 바람이 확 통하는 모기채로 때려야 되는데 모기 잡는다고 자기 집안에 보관해 오던 보검을 뽑아서 모기를 잡으려면 모기가 잡힙니까? 어리석은 거죠. 일국의 장관이 평검사 주장에 대응하는 것은 그 장관의 한계를 노정하는 겁니다. 장관은 평검사한테 이겨야 본전입니다. 오히려 짐으로 그를 포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10일, 그러니까 17년 전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걸 거의 따라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노 대통령도 추진했던 걸 지금 다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때도 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그때도 보게 되면은 여성 법무부 장관을 강금실 장관을 임명했었죠. 그것도 보게 되면 따라하는 것 같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검찰이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평검사 10명을 좀 데리고 오라 그래서 TV 토론을 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이 좀 되바라지죠. 저도 쭉 보면서 30대 검사하고 30대 기자는 저도 좀 겁이 나요. 그냥 건방에 하늘을 찌르고 겁이 너무 없어요. 별로 인생에서 패배해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좀 마구대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다루는 게 능력인데 그때 평검사였던 김영정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얘기였던 걸로 합니다.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거셨죠? 야, 대통령 앞에 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될 거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반전이 되고 했는데 이런 도전이 나올 때 노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반응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이겨서 처음 이라크에 갔을 때 이라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신발을 벗어 던지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근데 그걸 싹 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경호원들이 이라크 기자를 덮치고 하면서 막 기자회견장이 엉망되니까 부시가 딱 일어나서 이거 누구 신발이죠? 이 크기 얼마인데 누구 겁니까? 하니까 다시 화면이 돌아오고 기자들이 와 웃고해서 반전을 시키면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그래서 항상 부시 자서전 디시전 포인트 결정의 순간들 보게 되면 항상 유머러스하고 당황하지 말고 유머로 돌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되뇌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노 대통령도 굉장히 순발력 좋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거세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김영정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검사장 승진에 누락됩니다. 그러자 이듬해 검찰을 나와가지고 법무사무소 로펌에 있었는데 18년 7월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네,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세력에 적대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이런 대화를 할 정도로 좀 인간적인 데가 있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참 어떻게 사는 게 좀 절박해 보여요. 어머니의 이런 포용성도 좀 안 보이고. 지면서도 이기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부시처럼.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했던 어록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손해를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라. 지금 평검사한테 지는 것을 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나한테 끌고 오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해봐라.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왜 이건희 회장이 그 당대의 엘리트를 이끌고 삼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었는지 바로 이런 그릇이 보이는 거죠.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이 들어 보니 돈은 와서 담기는 거더라. 돈은 오는 거, 와서 스스로 담기는 거더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큰 돈을 담을 만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더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돈이 오면은 그릇이 깨져 버린다. 야, 무서운 얘기죠. 본질이죠, 이게. 감당도 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명당이라고 묻히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명당에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게 되면 오히려 재앙이 갑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게 되면 뒤끝이 반드시 안 좋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당합니다. 그릇이 커야 됩니다. 중국 정사인 신당서에 선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당서는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데 거기에 이제 본기가 있고 지가 있는데 지의 선거지. 선거지는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한 그 기록이죠.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평가의 기준은 신원서판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당태종이 그렇게 했다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범택인지법 유사. 무릇 사람을 택하는 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1. 신, 2. 언, 3. 서, 4. 판. 이렇게 신원서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체는 늠름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야 되고. 말은 또박또박 조리 있게 해야 되고. 글씨는 정확하게 잘 써야 되고.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 이게 일단 인재감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계 가취 즉선 덕행 덕균이제 재균이로 득자위류 불득자 위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신원서판을 갖춘 자들이 있으면은 잠정합격을 시키되 그 다음 볼 것이 덕이 있느냐를 봐서 덕이 있는 걸로 보이면 덕과 재능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덕만 있으면 안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둘이 균형을 갖춰서 갖고 있는지 보고 그것이 확인되면 재능이 있어도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안 하고, 그죠? 회피하는 사람. 그걸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걸 균형적으로 갖고 있는지 살펴서 그게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 자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을 쓸 때는 신원서판을 갖춘 사람을 구한다고 난다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느냐 이걸 반드시 보라는 뜻입니다. 덕이 지금 얘기하면 뭐 이번에 이근대위가 너 인성 왜 그래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인성입니다. 인품일 수도 있고요. 그 인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관리로 쓰지 말라. 사람으로 쓰지 말라. 성격 안 좋은 사람 쓰지 말라. 그릇 안 되는 사람 쓰지 말라. 그런 사람 쓰게 되면 오히려 화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성이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좋고 복수심이 너무 강하지 않나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 가서 한 얘기가 그렇게 거슬리나요? 당연히 부장검사한테 할 얘기로 보이는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장관이, 일국의 장관이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하자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이렇게 치고 나갔고 소설 쓰시네 이렇게도 했고 이 참 품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 서리빨처럼 날카롭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사람인 자는 남입니다. 대인, 사람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잘 대해주라. 이게 이제 처세의 기본이라 그랬는데 거꾸로 지기춘풍, 대인추상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자기 문제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아주 엄격한 추 장관이 아들 문제를 일단 법적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그때도 보게 되면은
아들 문제 때도 추 장관은 직위춘풍, 대인추상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직위추상, 대인춘풍을 줄이면 춘풍추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08년, 18년도에 문 대통령이 요 글자가 들어있는 거 그거를 이분이 좋아하는 분이 썼다는 그 글자로 해갖고 복사를 해서 액자를 만들어 청와대 비서실에 돌렸는데 대통령부터 그 국무위원들까지 춘풍추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의 성급함과 포용성 부족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었고 드루킹 사건이 터져나오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를 한때 구속하게 했었고 그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특히 노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삼복 일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더해지시는 거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지휘관을 이끌고 있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굉장히 궁금해요. 추미애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뭘 하려면 아까 이건희 회장 말대로 그릇이 깨지거든요. 큰 돈이 들어오면. 그리고 명당에 들어가도 좋은 자리에 들어가도 감당하지 못하면 짓눌려 버립니다. 막 본인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몸도 망치고 건강도 망치고 일도 안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공수처를 만들들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응?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면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되죠. 근데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국정을 끌고 나가고 있는 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 박지원 씨를 거기도 굉장히 허트했던 상처를 줬던 문 대통령 산토를 줬던 사람이고 북한하고 가까운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다 포용할 만한 그릇이 우리 문 대통령은 되나요? 또 박지원 씨나 이런 분들도 그 포용력이 큰 사람인가요? 덕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저는 위태위태하게 보고 내년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많겠다. 코로나까지 합쳐져가지고 경제 불황에다가 다시 한번 이건희 회장의 그 어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이건 안 만들어 놓고 그건 이렇게 종지처럼 작게 해놓고 돈을 이만큼 벌려고 하면 결국은 그릇이 깨진다. 인성이 안 되면 덕이 없으면 사람을 쓰지 마라. 망합니다, 조직이. 인간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따라갑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의 끝은 어딜지 그걸 꼭 지켜봐야 되는지 조금 참담한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